프로펠러까지 그 크랭크 축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돌다가 어딘가에 부딪혔다는 뜻은 크랭크 축이 돌다가 갑자기 멈추는, 아니면 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는 중간에 토크 컨버터라는 게 있고, 좀 파워렉, 터보렉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대의 이제 공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그것도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라고 이제 교과서에서 그걸 의도적으로 더 증가시키게 만들어진 차가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차야. 파워렉을 일부러, 파워렉이 있으면 어떤 긍정적 측면으로 볼 때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여, 차가. 승용차 기준으로 볼 때. 내가 밟았는데 밟는 걸 즉시 바퀴에 전달이 되면 밟는 족족 푹푹 하고 나가잖아. 그냥 밟아도 텀을 두고 살짝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앞에서 조금 운전을 못해서 푹 밟아도 이제 차가 푹 나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차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들에는 승용차, 이제 아니면 뒤에 회장님 태우고 다니는 이런 차들 있잖아. 그런 차는 오히려 밟아도 푹 안 나가게 만들어서 승차감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있어. 비행기는 프로펠러니까 비행기가 서도 프로펠러 계속 돌 수 있지만 차는 그게 안 되니까 쓸 때마다 클러치를 계속 빼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수동이죠. 수동 클러치. 그러니까 엔진 플라이휠이 계속 돌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클러치라는 거를 갖다 대면 얘가 이제 마찰력에 의해서 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같이 돌게 만들어줘서 그게 바퀴를 돌리는 건데 눈부신 기계공학 기술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없어져버리는 것이죠. 전기차가 나오면서 싹 다 없어지잖아요. 아, 안타까워. 진짜 기가 막혀요.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말했던 이런 용어도 이제부터 자동차를 배우는 애들한테는 배울 필요가 없는 용어가 되어버렸어. 자동차를 배우는 자동차 학과라는 게 존재할까, 이제? 필요도 없어지지 않을까? 전기공학의 부전공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학부에 학과. 진짜 그렇겠다. 전기 뭐 학부 이런 데다가 이제 전기 자동차 학과라 이렇게 조금씩. 메인은 전자에 붓으로 이제 기계를 배우는. 지금이야 이제 고장나는 대수에 비해서 이제 쳐낼 수가 없으니까 민간 정비업자들한테 이제 공부를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즈음 되면 그렇게 안 될 거야. 그러면 수리하는 일이 벌어져도 아마 자기들이 다 하려고 할 거고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고도 예전보다 많지 않아질 거고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근데 웃긴 게 이게 내 주변에 실제 그런 일이 생겼다. 내 사촌 동생이 밤새 캠핑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율주행을 놓고 잔 거야. 사고가 고속도로에서. 기계를 아는 사람들은 보조기구라고 계속 활용을 하면서 정말 기능이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일부 있겠지만 상당수의 일반인들은 이제 손을 놔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딴짓을 할 거라고 더 위험해질 거라고. 이제 그렇게 되면 정책은 어떻게 바뀔 것 같니? 아예 운전 못하게 만들어지겠지. 이제. 완전히 다 제어하려고 중앙에서 제어하게끔 만들어지죠. 파인 트레드와 콜스 트레드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밀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정밀이냐 이게 아니라 거치냐 딱 들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콜스 트레드 스크류는 저거지. 램프. 이해돼? 램프. 그 전구 소켓에 꼽는 트레드 있잖아. 그 안에는 모래가 들어가도 꼽혀. 그렇게 대충 엉성하게 만들어진 트레드가 콜스 트레드. 파인 트레드는 보통 전자제품 내지는 아무래도 정밀한 이런 제품들에 들어가서 이제 조금만 돌려도 유의가 없이 딱 들어맞게 만들어져 있는. 그 안에는 조그마한 이물질에 들어가면 안 잠기지.
그게 그렇게 될수록 파인 트레드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정밀과는 조금 개념은 차이가 있어. 그래서 정밀의 개념은 정밀 볼트라는 건 톨러런스의 개념으로 이제 다시 설명을 하는데 나사산이 얼마나 이제 딱 들어맞게 설계가 되어 있냐, 그러니까 암나사, 수나사가 딱 들어맞느냐, 좀 헐거우냐, 이 개념이 파인이냐, 콜스냐로 구분하는 거야. 여기서 파인은 또 좀 다른 거고. 곱다. 그치. 고운 그러니까 그것도 같은 개념이야. 어찌 보면. 파인. 좋아. 이상이 없어. 좋아. 딱 좋은 거. 콜스는 거친 거고, 파인은 좋은 거잖아. 그치. 좋은 예술이니까 순수 예술. 순수 아트가 되는 거. 그런 개념으로 곱다. 어차피 가루야. 고운 가루가 만지기 좋지. 그쵸. 이거 지금 그림 1-57 그림에 나와 있는 이게 크랭크 축인데 크랭크 축의 끝부분이야. 디스크처럼 넓게 동그란 판이 하나 있잖아. 그 판에 프로펠러가 꼽히고 볼트로 고정이 되는 거거든. 이제 이 둥그런 원반 같은 이 판이 프로펠러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큰 로드를 받지. 근데 프로펠러가 회전하면서 어딘가에 부딪혔다. 그러면 이 플랜지가 손상이 될 확률이 높은 거야. 그래서 이걸 제일 먼저 검사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균열이 가거나 깨지거나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겠지. 그 다음 만약에 플랜지 타입이라면 당연히 플랜지를 검사해야 되고 플랜지 타입이 아니라 스플라인 이렇게 홈이 파 있는 거 얘기하는 거 기어처럼. 아니 중간에 파여 있는 것 때문에. 그 홈. 네네. 그래서 얘를 스플라인드 프로펠러라고 부르는데 스플라인드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게 축에 스플라인이 돼 있으니까 프로펠러도 이 스플라인에 딱 맞게 기어처럼 홈이 나 있겠지. 그 홈이 여기 들어서 딱 들어맞게 회전이 되니까 얘가 가다가 돌아가다가 걸렸다면 이 스플라인이 깨졌거나 원이었다가 갑자기 어디 부딪혔다고 타원이 되진 않잖아. 그렇죠. 중심축이 틀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미스라인이라고 표현한 거야. 예를 들어서 크랭크 축을 견디고 있는 위아래 베어링이 손상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가운데서 회전하지 않고 돌면서 위아래로, 그러니까 축이 휘거나 아니면 베어링이 망가졌거나 그러면 얘가 정확하게 정위치에서 회전하지 않고 뭐 위아래 좌우로 움직이면서 돌을 거야. 이렇게 돈다면은 그러면 이게 다 튀겠네. 인디케이터가 이제 움직이겠지. 정확히 제자리에서 돈다면 다이얼 인디케이터 바로 몰라. 지금 네가 만들어서 진동 나오는 그 모터에 달린 그 원반이 제대로 가운데서 정확히 돌고 있다면 이걸 갖다 댔을 때 바늘이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럼 그 원반이 돌 때 진동이 안 만들어져. 근데 그게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고속으로 회전하면 회전할수록 진동이 만들어지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야. 크랭크 축이 휘었다면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진동이 만들어져. 지금 비행기 전체가 떨려들려 떨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정확한 위치에서 돌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과정. 그럴 때 쓰는 게 다이얼 인디케이터고, 그 다이얼이라는 게 이제 회전 눈금을 말하는 거고, 회전 눈금 끝에 기어로 연결해갖고 플런저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 플런저를 진짜 정밀해. 이게 바람만 불어도 바늘이 확 움직여. 굉장히 정밀한 계기야, 해치기야. 그래서 뭔가 회전하는 장비에다가 여기 회전을 하고 축이 있는 데다가 딱 갖다 놓으면 얘가 정확하게 회전을 하고 있는지가 눈금으로 바로 확인이 되니까 그런 기계 장치 만들 때 굉장히 도움 많이 돼. 모터에다가 그런 쇳덩어리를 달았는데 쇳덩어리의 중심축이 어긋나게 달아. 한쪽을 갈아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모터가 전원을 가서 모터가 회전을 하면 진동을 하게. 왜 모터가 있나요? 모터였어. 지금 진동 만들어내는 사람 이게 모터로 만들어내는 거거든. 프로펠러가 크랭크 축에 붙어갖고 도는데 어디에 걸렸어. 그러면 제일 크게 손상받는 게 뭐니? 프로펠러 배치가. 프로펠러 자체지. 프로펠러가 깨지거나 뭐 휘거나 이게 제일 큰 문제야. 그럼 프로펠러가 휘어서 제 위치에서 못 돌고 있으면 일단 트랙에서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진동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과정에서 프로펠러 블레이드 끝이 항상 같은 위치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걸 확인하는 과정을 이제 여기서 말하면 트랙을 확인한다라고 봅니다. 이건 모든 회전체가 다 똑같아. 고속으로 돌면 돌수록 그 정밀도가 커져야 되지. 그래서 제트 엔진의 블레이드가 트랙이 안 맞는다?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지. 2만 원이 넘어서 3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손선풍기 있거든? 그건 딱 들면 진동이 많이 적어. 트래킹 차이는 이게 진동이 생기네. 일단 이 선풍기의 팬 날개를 어떻게 설계했느냐, 그다음에 중심이 잘 맞느냐, 트랙이 잘 맞느냐,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거야. 무게 밸런스, 트랙 이런 거. 이게 정확하게 맞으면 진동이 안 생기지. 근데 이게 안 맞으니까 이제 정밀도 차이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서비스로 사은품으로 받는 손선풍기 이거 딱 틀자마자 여기다 놓으면 지가 떨어서 이렇게 움직여 막. 잠수함 스크류가 회전하면서 만들어내는 기포 내지는 소음, 이게 이제 음파 탐지기로 멀리에서 감지가 되기 때문에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그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용하게 이동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어서 그 스크류 설계하는 게 굉장히 또 그 스크류 설계나 이 팬 설계나 똑같거든. 어차피 유체 안에서 돌기 때문에 거기서 왜 소리가 나는지 이런 것들 분석을 해갖고 소리를 줄일 수 있는 설계를 많이 하게 되지. 그래서 조금 고가의 그 서큘레이터나 아니면 선풍기 보면 날개가 좀 달라. 이건 기계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지. 고속으로 막 달리기를 하다 갑자기 탁 제대로 서버린다 그래도 몸에 무리가 와. 부러지기도 하고. 그런 식이야. 아무튼 관성에 의한 영향이니까 쓸 때도 천천히 서야 되고, 기계도 그래. 갑작스럽게 멈추는 게 아니라 속도 줄여서 천천히 삽시켜야 되는 거지. 근데 갑자기 이제 정지시키면 이런 현상이, 이로 인해서 내부 손상이 벌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뭐 고가의 항공기들은 아예 그 축을 부러뜨릴 수 있게 설계가 되는 경우도 있어. 아, 그게 더. 그게 차라리 더 싸니까. 이쪽에 다 망가질 수 있어서, 제트 엔진 같은 경우에도 뭐 휠샤프트라고 그런 축이 있고, 아예 축인데 톡이 비었어. 그래서 그렇게 로드가 부적절한 상황이 올 때 축이 부러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축, 이런